네, 안녕하세요. 네, 뒤에 분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라서. 네. 네, 그러면 일단 이 세션에 마찬가지로 김영환님의 책 2권 정도 걸려 있고요. 네, 여기 심플로 들어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그분 중에 한 분 선정해서 이렇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플로는 이쪽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진큐 오버뷰를 발표하게 된 김정우라고 합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예, 저는 일단 미라클이라는 리그로 일단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KS 유즈나 지금 활동이 없지만, 예, 그런 봄사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현재는 하이버네이트랑 JPA로 작성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세션에서는 앞에서 한번 들으셨겠지만, 네, JPA로 객체 조회 시 어떤 문제점이 있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자바 파일 쪽에 람다식이나 스트림 API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쪽 자바 파일에 추가된 람다식이나 스트림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시간 남으면 브록이 좀 있는데, 네,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안 남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JPA에서 객체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보면 총 3가지이긴 한데 저는 일단 2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JPQL을 이용하는 방법과 크리테리아 API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JPQL은 아까 전 이전 세션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바 퍼시스턴트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아래에 보시면 select, from, where, end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SQL문이랑 동일한 형태로 객체에게 어떤 걸 갖고 와주세요 라고 질의를 날릴 수 있는 언어인데요. 이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완벽한 애로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샐러리에서 A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이 경우에는 얘는 단순 문자열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거나 왓스가 올라간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순히 이 쿼리가 실행될 때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JPQL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크리테리아 API를 이용해서 아까 방금 전에랑 똑같은 건데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번에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한번 봤는데 이걸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해서 못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JPQL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타입 세이프하지 않다. 그 크리테리아 API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타입 세이프 하면은 장장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런타임 아닐 때 컴파일 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JPA에서 객체를 조회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보완책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스프링 데이터 JPA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메소드 이름으로 쿼리를 한다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쿼리 DSL 앞에 아까 김영환 님이 아트하다, 너무 좋다 라고 했는데, 이런 쿼리 DSL이 있고, 이 쿼리 DSL은 Q 클래스를 미리 생성해서 Q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쿼리를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하게 된 진큐가 있는데요. 진큐는 런타임 시에 이제 자바 코드를 분석해서 어떤 쿼리를 날릴 거다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쿼리 DSL은 가장 큰 차이점은 쿼리 DSL은 Q 클래스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죠. 엔터티가 바뀔 때마다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큐는 엔터티가 바뀌더라도 런타임 시에
직접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Q 클래스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진Q랑 쿼리 DSL은. 그리고 저희가 바로 진Q를 알아봤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진Q에 사용된 람다식이라든지 뭐 스트림 API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뭐 자바 파일에서 람다식이나 뭐 스트림 API에서 뭐 공부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도 제법 계시네.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람다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람다식을 설명하기 전에 함수형 인터페이스,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컴페어레이터 인터페이스가 함수형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게 왜 함수형 인터페이스냐? 면 일단 추석 메소드가 한 개입니다. 컴페어라는 한 개가 있고 한 개인 모든 인터페이스들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자바 파일에 정의를 했고요. 이런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람다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 컴페어레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자바 7이나 6, 5에서 객체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보통 조금이라도 짧게 쓰기 위해서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데요. 익명 클래스를 보시면 뭐 이렇게 new compare라tor에서 컴페어를 이제 구현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자바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람다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왜 이렇게 됐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람다 문법은 일단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가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중가로에 표현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형태가 람다 문법의 기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문법이 어떻게 이렇게 변환이 되냐라는 걸 보여드리면 이 컴페어의 메소드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위쪽에 이렇게 가져다 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치고 그 아래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있는 return 시점 get country compare to 뭐 이런 애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이게 람다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람다식을 조금 더 간결하게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리턴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리턴도 생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표현식에 한 줄로 끝나면 가로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람다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스트림 API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림 API는 이제 자바 파일에 추가된 어떤 컬렉션 같은 걸 다루는 방법인데요. 스트림 API는 뭐 이렇게 되게 줄여줄 적어놨는데요. 근데 그는 how가 아니라 이제 보통 what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조금 더 서술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뭐 컬렉션과 다른 점은 스트림 자체에는 요소를 보관하지 않고 스트림이 어떤 연산을 해도 그 원본을 변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서술적이다 라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술적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기 한글로 된 부분만 읽어보면 유저 목록에서 컨트리가 스와질랜드이면서 샐러리가 200 이상인 유저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이제 자바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유저 목록에서는 어떤 커스터머스라는 목록에서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요. 이 스트림에 필터를 이용해서 스위tzerland랑 같은 컨트리냐, 그 다음에 뭐 샐러리가 200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이런 중간 연산자를 적용해 주고요. 그리고 이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forH를 이용해서 이 필터링된 결과를 돌면서 이제 출력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그냥 코드만 보고 읽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필터링을 하는데 스와질랜드랑 같은 거, 그리고 샐러리가 200 이상인 애들을 해서 포에치를 이용해서 하나씩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좀 더 읽기 쉽다라고 해서 저는 서술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진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스트림 API에는 일단 사용 순서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이 스트림을 생성한 걸 중간 연산자라는 필터나 맵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스트림을 조작을 하고, 이 조작된 결과를 종단 연산자라고 불리는 포에치, 컬렉터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그 스트림의 연산 결과를 받아오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순서는 진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되게 벌써 한 10분 동안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큐라는 애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큐는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바8의 남다식과 스트림을 활용한 JPQL 생성기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진큐가 뭐냐 라고 보시면, 진큐 특징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그 C# 쪽에, 단넷 쪽에 있는 민큐에서 영감을 얻어서 박사과정에 있는 민양루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진큐로 박사 논문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큐의 쿼리의 특징은 평범한 자바 코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쿼리 DSL 같은 경우에는 Q 멤버 이런 걸 만들어서 equal, EQ, greater of, GOE 이런 자기들 쿼리 DSL만의 그런 쪽을 선언을 해서 쓰는데, 이 진큐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쿼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평범한 자바 코드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DB에 있는 데이터를 마치 자바의 컬렉션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스트림 API 비슷한 진큐 스트림이라는 걸 제공을 해요. 이거 진큐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DB 쪽에 쿼리를 날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외열절이잖아요. 외열절에 어떤 사람을 뽑아내라, 이런 조건절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조건절들도 그냥 평범한 자바 코드고요. 이런 평범한 자바 코드이다 보니 쿼리에 문법적 오류가 있으면 그냥 바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희가 도메인을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점에 의해서 다 컴파일이 오류가 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큐는 약간 좀 타입 세이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큐는 진큐와 같이 쓸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데요. 여기 보시면 JPA를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로도 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 세션 API에 직접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Q라고 해서 JPA는 아닌데 약간 ORM 비슷한 애가 있더라고요. 이런 애랑도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JPA에 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큐 with J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진큐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제 진큐에서 저희가 진큐 쿼리를 만들면 진큐가 JPQL을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된 JPQL을 통해서 JPA 구현체에게 이렇게 됐는데 DB에 좀 조회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면, JPA 구현체가 SQL문을 만들어서 DB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쿼리 DSL도 동일한 게 돌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큐와 쿼리 DSL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큐랑 쿼리 DSL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스트림 API 쪽을 조금 더 해서 이제 진큐가 어떻게 컨셉을 가져왔냐를 보여드리면, 우선 이런 델리, 멕시코시티, 자카르타, 뉴욕 이렇게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치고,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트림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스트림에다가 이제 중간 연산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필터 같은 걸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필터는 이제 포퓰레이션이 25밀리언 이상인 애들만 이 필터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뉴욕이나 런던 같은 경우는 25밀리언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고요. 상하이만 이제 통과하게 됐죠. 이게 이제 통과하게 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런 스트림에 있는 값을 이제 변경을 하는 약간 그런 애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트랜스폼에서 네임만 뽑겠다라는 트랜스폼이 적용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상하이 쪽에서 이름만 이제 뽑혀서 나온 거죠. 이렇게 뽑혀서 나와서 그래서 종단 연산자인 toList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필터링도 됐고 트랜스폼된 리스트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큐는 저희가 아까 뭐 레이지 로딩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스트림 API에서 이 진큐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에 종단 연산자에서 중간에 있는 연산자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최적의 쿼리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큐는 이런 컨셉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우선 데모 프로젝트에서 쓰는 도메인은 커스터머 그리고 세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커스터머가 세일을 여러 개 가지고는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엔터티를 저희가 도메인을 가지고 어떤 조회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데모 프로젝트는 일단 스프링 부트 기반이고요. 거기에 스프링 데이터 JPA를 붙였고 JPA 구현체는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쿼리 DSL과 진큐 두 개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스프링과 진큐를 이제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뭐 쿼리 DSL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스프링 데이터 JP에서 직접 쿼리 DSL을 지원을 해주는데 얘는 아직 지원 같은 걸 못 받아서 저희가 직접 이런 식의 코드를 짜야 되고요. 이 코드는 이제 진큐 쪽 도큐멘트에 보면 나와 있는 코드고요. 이런 코드를 짜야 되는데 이 코드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분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일단 여기 보시면 진큐 스트림 프로바이더라고 보이시죠? 이게 스트림을 생성하는 거고요. 얘를 생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초로 로딩 시 스트림을 이제 엔터티 매니저 팩토리로부터 스트림을 생성하게 되고 스트림 프로바이더를 생성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한 코드가 들어있죠. 이 코드는 뭐냐면 저희가 하이버네이트를 쓸 때만 그런데 이제 하이버네이트에서는 뭔가 메타 모델 같은 걸 좀 잘못 생성해 주기 때문에 특히 매니투 1인 경우에는 잘못 생성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매니투 1으로 된 애들은 이렇게 진큐에게 이렇게 지금 매니투 1으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저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뭐 이클립스 링크를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고요. 저는 하이버네이트에 썼기 때문에 이런 애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프로바이더에 보면 set 힌트를 할 수가 있는데 set 힌트를 보시면 뭐 이런저런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쿼리 로고라고 해서 이렇게 진큐가 생성한 JPQL을 이제 로깅할 수 있도록 그걸 설정을 했고요. 이걸 설정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수정한이 아까 이제 막 쿼리를 막 돌려서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JPQL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쿼리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프로바이더로부터 스트림올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림 연동도 끝났고요. 이제 진큐가 지원하는 쿼리들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인텔리제이 갔다가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왔다가 좀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그냥 쭉 진큐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큐 쿼리를 딱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where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데요. where몰에 C에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있는 컨트리가 UK에 있는 애들 찾고 그 다음에 where를 또 쓰면 이제 and가 들어가게 되고요. and 그리고 월급이 100만 원, 100 이상인 애들 찾아서 포H를 이용해서 이름과 나라를 출력해라 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규 쿼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이 동일한 쿼리를 이제 쿼리 DSL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게 되고요. 아까 Q 클래스라는 걸 이용하게 된다고 했죠.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은 where절에 보시면 C의 컨트리에 EQ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C의 셀러리에 GOE라는 걸 쓰게 되죠. 네. 이런 형태의 쿼리 DSL은 쿼리 DSL이 지정한 DSL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진규 쿼리를 보시면 저희가 워낙 엄청 친숙한 equals, 스트링 같은 경우는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get 셀러리는 숫자거든요. 숫자는 그냥 부등호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진큐가 조금 더 저희가 읽기가 조금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랬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파라미터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밖에 컨트리나 셀러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안쪽에서 where절 안에 equals 안에 컨트리 get 셀러리에 이렇게 셀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이나믹 쿼리라고 부르는 런타임시 조합은 이건 조합은 되게 그냥 보시면 컨트리가 if문을 써서 컨트리가 아니면 컨트리가 널이 아니면 적용을 하고 컨트리가 널이면 이거를 적용을 안 하게 되겠죠. 이거 셀러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할지 안 할지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런타임시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한 거를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규 쿼리 아까 보신 이런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얘를 실행하게 되면 쿼리가 where절 안에 UK가 들어갈 거고 country equal UK 그다음에 셀러리가 100보다 큰 I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보시면 보시면 이제 진큐가 생성한 JPQ의 쿼리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where절 아래 country가 UK인 거 그리고 셀러리가 100보다 큰 거 이상인 거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간 걸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하이버네이트가 이렇게 이렇게 쿼리를 생성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where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JPA 같은 이런 ORM을 쓸 때 항상 제가 생각할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생성했을 때 실제 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항상 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쿼리가 나왔나? 를 항상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큐 같은 건 저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쿼리를 보시면 쿼리 DSL로 만들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은 건데요. 파라미터를 보시면 위에 컨트리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실행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하이버네이트 쪽에도 처리 쪽에 물음표로 해서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where절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걸 보여드릴 건데요. where절에 OR이나 AND 이런 걸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보시면 where절에 스위즐랜드가 이꼴로 들어갈 거고 or 셀러리가 250 이상 이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월절에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if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f문을 쓰게 되면 뭐 컨트리가 스위tzerland이면서 샐러리가 250인 걸 하고 스위tzerland가 아니면 250 미만인 애를 출력해줘 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외월절에 if문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로직 같은 걸 좀 더 눈에 탁 들어오도록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외월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if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동일한 걸 이제 제가 한번 커리 DSL로 짜봤습니다. 커리 DSL로 짜게 되면 커리 DSL 짜게 되면 이제 if문을 못 쓰니까 이꼴은 스위tzerland이면서 샐러리가 250 이상이네 보다 크네. 그 다음에 와 컨트리가 스위tzerland가 아니면서 250 미만이네. 를 이제 뽑아내라.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if문 같은 걸 쓸 수 있는 징추가 조금 더 눈에 보기 좀 좋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커리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f문을 쓸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를 이용해서 프로젝션, 그러니까 특정 값만 뽑아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컨트리의 이름, 나라의 이름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select절에 시점 컨트리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select절에도 if문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select절에 if문을 쓰게 되면 저희가 생자 커리를 많이 쓰게 되면 case when 아시죠? 그거 많이 쓰잖아요, 저희. 그 형태로 제가 알아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select에 if를 이렇게 썼고요. 저기에 보시면 case when이 들어갔고, 이건 JPQL인데 그러면 SQL은 어떻게 들어가냐? 동일하게 case when, then 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외월절뿐만 아니라 select에도 if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air라고 해서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인데, select 문에서 아까는 하나만 뽑아냈잖아요. 근데 한 개가 아닌 2개 이상을 뽑아내야 될 때는 pair라는 걸 이용해야 되고요. 이게 3개를 뽑아낼 때는 투플 3, 4개를 뽑아낼 때는 투플 4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투플이 8개까지가 지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select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총 8개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pair로 뽑아내게 되면 이름과 이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라는 걸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n+1 select 프로블럼인데요. 이거는 하이버네이트나 ORM의 레이지로딩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스터머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아왔는데, 이 커스터머 안에는 리스트 형태로 1대다 관계로 셀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셀의 내용은 나중에 레이지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돌리게 되면 select 문이 엄청 많이 날아갑니다. 이게 한 개, 한두 개, 5, 6개 정도면 크게 이슈가 없겠지만 막 몇만 개를 select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select 문이 몇만 개가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능상 이슈가 있겠죠. 실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보통 해결하기 위해서
쿼리에서도 조인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불러오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진큐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인문을 이용해서 그래서 진큐에서 이제 셀러를 갖고 와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리턴 타입에 보면 또 역시 페어로 가져오게 되고요. 페어에서 커스터머와 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좀 이상하죠? 이렇게 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조인 패치라는 걸 지원하는데요. 조인 패치를 하게 되면 커스터머 안에 있는 셀즈라는 리스트 안에 이 셀을 다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객체를 다루듯이 그대로 다룰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인 패치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조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조인을 보시면 일단 n+1 조인 패치에 n+1이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면 컬이 엄청 많이 날아갔죠. 셀에 대해서 이렇게 쿼리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날아가게 되는 셀렉트 문이 쓸데없이.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인을 이용해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조인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인을 하면 이렇게 커스터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이 2번 나왔잖아요. 커스터머 아이디 1이 2번 나온 건 얘가 셀을 2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 패치를 이용해서 조인 패치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저희 커스터머처럼 이렇게 셀즈의 사이즈를 해서 셀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출력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계도 지원을 하고요. 집계를 할 땐 sum 인테저에서 여기 무슨 웨얼절에 보시면 스위저랜드인 컨테이너 스위저랜드인 애들의 샐러리를 sum 해달라 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어그리게이션인 카운트 해서 셀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값, 큰 값, 평균값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때는 이렇게 어그리게이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오는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페어에 이제 페어로 이제 나오고요. 저희가 이 페어를 해서 값을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팅을 지원하는데요. 이 소팅은 여기 보시면 소트 바이에서 샐러리에 대해서 어센드로 하고, 그 다음에 소트 바이에서 디센딩 바이 해서 컨트리에 대해서 디센드를 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1차 조건, 2차 조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제가 돌려봤는데 순서가 거꾸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컨트리의 디센딩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샐러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와 스킵을 이용해서 저희가 페이징 같은 걸 또 지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페이징 할 때 앞에서 어느 만큼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킵한 대로부터 몇 개를 가져와라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아마 앞에서 제가 발표를 안 들어서 그런데 뭐 페이징을 이렇게 지원한다 라고 아마 말씀 들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구현체에 따라서 그래서 뭐 MySQL은 리미트를 쓴다든지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노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JPA가 이런 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룹핑도 지원을 하고요. 그룹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룹 함수 안에 첫 번째가 이제 그룹을 지을 프로퍼티명, 어떤 애로 그룹을 지을 거냐라고, 이제 그룹을 지은 다음에 뭘 할 거냐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투플 3으로 받았습니다. 네, 투플 3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구문은 아쉽게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파라미터에 받을 때 뭐 커맨드 객체, 밸류 객체 해가지고 VO 객체 이렇게 받는데요. 이 객체를 받은 걸 바로 이 where 안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not allowed method 뭐 이거는 난 모르겠다, 못하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나오는 걸 보여드리면 DTO 이러고요. 이렇게 이제 DTO에서 밥을 하고 여기서 DTO에서 getName을 해서 그래서 name이 밥인 애를 찾아라 라고 하고 싶은데 얘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에러 떴죠? 네. 에러 메시지를 보면 네. unknown 메소드다. 진큐가 모르는 메소드다. 그리고 이 메소드가 패키지는 이거고 데이터 DTO의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난 모르겠다. 이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못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얘를 돌아가게 하려면 좀 불편하지만 얘를 이런 형태로 노컬 변수로 내리고 얘를 다시 where에서 참조하도록 해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람에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트랜스레이터블이라고 해서 이게 진큐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자바 코드가 진큐를 통해서 DB 쿼리로 변환은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진큐에서 제공되는 이런 진큐에서 너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지정해 놓은 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where절이나 뭐 select절 안에 번복문 같은 게 포함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허용된 메소드만 호출하다고 호출이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getName이 허용된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 변수는 읽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로컬 변수라는 건 이 where절 안에 있는 남다시 안에 있는 거예요. 로컬 변수고요. 그리고 비로컬 변수는 읽을 수는 있으나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 쪽에 뭐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큐가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은 아래와 같고요. 뭐 스트링 아니면 이런 숫자형, 불룬, 뭐 불리언, 그 다음에 뭐 날짜 관련된 거, 인어, 엔티티들, 컬렉션 이런 애들을 지원하고요. 되고 이 타입에 지원된 연산자라는 게 이런 연산자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PQL 이제 쿼리에 있는 펑션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뭐 ABS에서 절대값을 내는 거, 스쿼드 이런 걸 다 지원을 하고요. 자바 코드에 앞에 보시면 뭐 base.abs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는 ABS 펑션을 쓰도록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진큐를 보면서 좋았던 점은 자바 코드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로직 같은 걸 좀 넣기가 좀 편해요. 뭐 if문 같은 거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바 컬렉션, 그러니까 스트림 API를 다루는 방식을 그대로 이제 이
진큐 쿼리 디자인에 넣었기 때문에 스트림 API를 알면 진큐를 바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점은 쿼리 DSL 같은 경우에는 계속 Q타입을 계속 생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진큐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시에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성 과정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이게 쿼리 DSL 같은 경우는 엔터티가 바뀔 때마다 계속 생성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제 전환 함수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getName이나 이런 걸 못 쓰기 때문에 못 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DTO나 이런 밸류 오브젝트를 쓰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건데 아직 진큐는 제가 실무에는 적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한 4년 정도 JPA나 뭐 하이버네이트를 썼는데요. 예, 이렇게 쓰면서 좋았던 점을 그냥 대충 그냥 주저리 적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DB 불일치했다는 장애를 여러 번 예방을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개발 DB랑 운영 DB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컬럼 같은 걸 바꾸게 되면 이제 뭐 그냥 마이바티스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얘가 이 쿼리가 실제 돌아갈 때 에러가 터지는데, 이 하이버네이트가 에서 하는 델리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와스가 올라갈 때 에러가 터져요. 그래서 실제 장애가 나지 않고 저희가 배포 중에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서 한 두세 번 정도 저희가 그 컬럼 변경점을 리얼에 운영에 반영을 안 해서 그런 게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DB 변경사항은 뭘로 하나? 그냥 프라이웨이 DB 같은 마이그레이션 툴을 저희는 이용해서 DB 변경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DB 접근을 도메인 엔터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컬럼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 엔터티만 변경해 주게 되면 웬만한 경우에는 다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랑 DTO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엔티티를 다 뷰 단까지 내릴 거냐, 아니 DTO를 만들어서 내릴 거냐, 이게 좀 논란거리인데요. 저는 이렇게 써보니까 엔티티보다는 DTO를 만들어서 화면에 딱 맞춰서 DTO를 만들어서 내리는 게 훨씬 더 좋았고요. 엔티티 혹시나 귀찮아서 DTO 만들기 되게 귀찮잖아요. 귀찮아서 엔티티로 내릴 때는 최대한 이제 조심해서 쓰는 형태로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단순한 쿼리는 그냥 JPI에게 맡기고, 뭐 그냥 셀렉트, CRUD 간단한 건 JPI한테 맡기고, 이제 복잡한 쿼리들, 뭐 집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인 여러 개 막 들어간 애들은 그냥 통짜 쿼리로, 그냥 네이티브 쿼리로 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산선이나 이런 게 좀 빨리 짤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주저리 얘기를 드렸고요. 그 이제 참고 자료는 이렇게 이제 진큐 사이트를 참고했고요. 제가 보여드린 모든 예제는 진큐 문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DSL 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한 책은 가장 빨리 맞는 자바 8이라는 책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책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김영환 님이 쓰신 이 부분도 제가 아직 잘 몰랐던 부분은 좀 참조해서 이렇게 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할 시간이 되려나? 일단 보니까 질문이 2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밑에 페어를 이용할 경우 최대 8가지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실무에서 그 이상 표출돼야 될 경우 실무에서 안 써봤습니다. 그거 만일에 이렇게 써야 되면 진큐를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쿼리 DSL이나 아니면 JPQL 같은 걸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고 8개 이상인 경우까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복잡한 컬리라고 보고 네이티브 컬리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외월절 여러 개 붙이는 거랑 하나의 외월절의 조건을 여러 개 처리하는 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지 외월절 여러 개 나눠 놓으면 좀 더 보기 좋아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한 절 안에 다 넣으셔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게 되면 좀 보기가 힘드니까 엔드를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책 두 권 드려도 되나요? 어디 있어요? 그 질문 올려주신 분 두 분께 드릴게요. 제가 다 그냥 질문 올려주신 분 두 분 앞으로 이제 발표 끝나고 나오시면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김정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이제 최강용님께서 이제 스프링 데이터의 메리트와 엘라스틱 터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일단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5분이야 지금. 네. 5시 15분에